공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뜻하죠.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적 능력으로 형성돼서 어릴 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어른이 돼도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과 긴 응대 시간을 가지면 무조건 고객 만족을 할 수 있고 모든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만 현장에 배치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전화 매너와 상담 스킬 및 보디랭귀지를 알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과도한 의사소통은 비생산적일 때가 있으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체납이 된 고객에게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고객에게 공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고객의 감성적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스킬이 필요하죠.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객이 잘못 이해하여 생기는 오해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저희는 상담 및 접수가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고객은 정시에 퇴근해야 하니까 빨리 오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현재 심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한 동료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기에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부정적 성격에 대해 솔직히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섭섭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적 능력일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듯이 교육과 훈련을 거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에 의해 증진되죠. 그렇다면 고객은 물론 동료들과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공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와 그에 따른 수신자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마음에 적합한 공감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송신자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요소인 음성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은 송신자의 현재 감정 상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송신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수신자가 송신자의 음성을 듣고 송신자의 감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주민번호를 물어볼 때 목소리 톤이 낮은 채로 신분증 주세요.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객은 직원의 음성에 따라 응대의 느낌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공단의 고객의 소리에는 이러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기분 좋은 맑은 목소리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앞으로도 보험공단에 이렇게 가슴 따뜻한 상담원님이 계속 계셨으면 해요. 이렇게 송신자의 음성은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송신자가 가진 타인에 대한 감수성도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빨리 캐치하여 그에 맞는 정서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객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느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직원이 잘 이해하여 그에 맞게 응대했을 때입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어머니의 병세에 많이 당황하며 요양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탓하고 있을 때 강땡땡님의 친절한 업무 진행에 큰 감동을 받아 많은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상하게 상담해주는 전화에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신자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땡땡 자동차 고객센터에 접수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출근을 하기 위해 운행을 하던 중 차량의 경고등의 온도계 표시등이 켜지고 삑삑 소리가 나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니 상담원분이 출근 시간에 경고등이 켜서 너무 놀라셨겠어요 라며 저의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시동을 끈 후 다시 시동을 걸라고 하면서 설명을 차분히 해 주었습니다. 시동을 다시 켜니 경고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말하고 나니 상담원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거든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해 보라며 이야기해 주더군요. 출근 시간에 많이 당황했는데 걱정해주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줘서 너무 편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느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직원이 잘 이해하여 그에 맞게 응대했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신자가 송신자의 말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메시지의 25% 정도만 경청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청취, 이해, 기억, 반응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청취는 단순하게 소리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객의 질문을 바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해는 메시지의 해석과 포괄적 이해를 뜻합니다.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져 있는 것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자라고 표현했을 때 수신자는 오늘 중요한 날이라 그렇구나 또는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속의 내면적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죠. 우리 현장에서 고객이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빨리 발급받으셔야 하는구나 라며 고객의 현재 상황을 아는 능력이 바로 이해입니다. 아울러 기억은 청취한 내용을 상기하는 능력으로 고객이 사전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메모를 함으로써 기억의 내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죠. 수신자 경청의 마지막 요소인 반응은 대화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송신자에게 열심히 경청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본인이 이해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기억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등이 대표적 반응입니다. 피드백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 피드백과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긍정적 피드백은 적시성, 적절한 빈도, 그리고 정확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긍정적 피드백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시성으로 시간적으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상황에 적합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적합한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대화가 다 끝난 후에 하는 안타까움은 적절한 피드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긍정적 피드백은 적절한 빈도로 송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 피드백도 송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내 끄덕인다면 옳지 않은 피드백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 매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회사일지라도 직원의 전화 응대가 친절하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가보지 않아도 좋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그 회사나 기관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화 응대입니다. 전화 응대를 할 때는 전화의 기본 특징을 알고 응대해야 합니다. 전화는 보이지 않는 만남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대면식 커뮤니케이션은 보디랭귀지와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55%, 목소리 톤이나 뉘앙스 등의 어조가 38%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에서는 어조가 커뮤니케이션의 86%를 결정하는데 이는 통화를 할 때 직원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화 통화는 보이지 않는 만남이기에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상냥한 멘트로 전화를 받아 기분 좋은 통화가 되고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듣고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에 또 한 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업무 역량으로는 최고의 직원이지 싶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소리에서도 목소리 톤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전화는 짧고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온라인 문의보다는 유선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유선을 통한 만남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접점에서 직원이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비효율이 초래되죠.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업무 관련하여 땡땡 지사에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요. 담당자이신 땡땡땡 과장님 늘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담당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면 땡땡땡 과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행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도 친절하게 명쾌히 설명해 주셔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우리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와 함께 전화는 사전 사후적 만남의 계단입니다. 고객들은 방문 전 유선으로 교통편을 물어보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문의를 하거나 업무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선 응대는 대면 전이나 후의 서비스에 연쇄적 영향을 미칩니다. 비대면 응대는 응대한 직원이 누군지 몰라 응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화 응대를 소홀히 여겨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선 응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세는 고객에게 대면 응대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죠.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처음 요양 등급을 받을 때보다 모친의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지셔서 부득이 등급 변경 신청을 위해 땡땡지사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땡땡땡 과장님이 여러 번 전화를 주셔서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고 34도가량 되는 무더위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모친의 상태를 파악해 주셨고 최근 등급 상향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 글로 대신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책임 있는 전화 응대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화 응대의 특징에 맞춰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첫째,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응대이니만큼 얼굴 표정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의 삐딱한 자세에서는 목소리도 삐딱하게 나오며 나의 웃는 모습에서는 웃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둘째, 정확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재차 반복 확인하고 숫자의 경우에는 서술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특히 납부 등 중요한 날짜를 이야기할 경우 11과 12 또는 21과 22는 서술로 표현하고 날짜와 요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 수량, 일시, 장소는 재차 확인이 필요하고 인사와 소속, 이름을 밝히는 첫 멘트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셋째, 신속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네, 그 문제라면 땡땡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속입니다.
업무상의 전화 통화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 빠른 회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속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응대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말한 후 빠르게 해결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화로 민원을 드릴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친절 사례 접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응대는 고객 만족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응대 화법의 네 번째는 정중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잘못 걸린 전화일지라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땡땡전자 포항 베스트샵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출장 중에 노트북에 전원 케이블을 넣고 와서 베스트샵에 구매하러 전화를 했습니다. 베스트샵에서는 전원 케이블 구매가 안 되고 AS 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며 무조건 AS 센터에 방문하지 마시고 차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라고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센터의 연락처와 위치도 알려주더군요. 본인들에게 구매하는 것도 아님에도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고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의를 잃지 않고 정중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상담 스킬 및 보디랭귀지. 고객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담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고객에게 저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보여지는 보디랭귀지는 상담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윤활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윤활유가 부드럽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디랭귀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아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신자와 송신자를 관찰한 결과 고객에게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고객이 어떤 인물인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 톤이나 뉘앙스의 청각적 요소는 38%를, 시각적 부분에 있어 표정 30%, 태도 20%, 자세 5%로 총 55%의 영향을 미치고 말의 내용은 7%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여지는 것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상담은 어디서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직원의 손은 왼쪽을 가리키면서 오른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 고객은 왼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박땡땡 차장님과 황땡땡 과장님의 친절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밝은 얼굴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무한 감동과 신뢰감을 보았으며 두 분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무척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고객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보디랭귀지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우선 고객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의 클레어 코네이 박사는 남성 및 여성의 얼굴 사진들을 460명의 실험자들에게 보여주며 매력 수준을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은 곁눈질을 하는 사진입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똑바로 보며 미소를 짓는 왼쪽 그림이 그렇지 않는 오른쪽 그림보다 4배 높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프리젠터가 발표를 할 때 상대를 85% 이상 주시할 때는 성실, 친근감, 숙련, 자신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로 프리젠터를 평가한 반면 발표자가 상대를 15% 이하로 주시할 때는 냉정하다, 변명투, 미숙, 자신이 없다,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로 프리젠터를 평가하여 상대를 주시하면서 발표를 했을 때 신뢰도나 자신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의 업무의 자신감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대표적 보디랭귀지는 고객과의 눈맞춤입니다. 지금 현재 고객과의 응대에서 모니터가 아닌
고객의 눈을 얼만큼 보고 계신가요? 고객과의 눈 맞춤과 함께 우리는 상황에 적합한 표정의 보디랭귀지로 고객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질문을 위해 우리를 방문하는 고객도 있지만 보험료 체납이나 가족의 요양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밝은 표정은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상담 내용에 맞는 적합한 표정이 필요하죠. 아울러 적절한 고객 끄덕임과 메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문의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보디랭귀지는 고객에게 직원이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말을 잘 기억하여 고객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메모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보디랭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불안정한 시선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시선 처리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둘째, 팔짱을 끼지 않아야 합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고객에게 거만한 느낌을 주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불쾌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볼펜을 돌리는 등의 손장난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담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상담 시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고객의 현재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화법으로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입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현재 분위기에 맞게 이야기해야 하죠. 고객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밝게 이야기를 하고, 고객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조용하게, 그리고 고객이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의 기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과 목소리 톤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이 말을 천천히 하는 타입이라면 우리도 천천히 말을 해야 하며, 고객이 말을 빠르게 하는 타입이라면 우리도 스피드를 내어 빨리 말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말을 빨리 하는데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면 페이스가 맞지 않게 되어 고객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소리의 리듬, 액센트, 억양, 말투, 높낮이 등도 고객에게 맞추도록 합니다. 고객의 용건의 중요도나 긴급성에 따라 우리의 응대도 따라가야 합니다. 고객이 전문 용어를 구사한다면 우리도 전문 용어를, 고객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도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공단 직원분의 친절한 업무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땡땡재단에 방문하셔서 점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업무 처리 방법과 궁금한 것들을 저희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한 상담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감성 화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심정, 마음, 기분 또는 슬픔, 기쁨, 좋음, 싫음 따위의 심리 상태나 직감, 즉 희노애락, 애호욕과 같은 것을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이며, 감성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감정을 파악하여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만드는 감성 서비스 응대 스킬을 가져야 합니다. 감성 화법을 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적 표현에서도 고객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성의 인사말을 건넨다던가 고객의 배려에 잊지 않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은 감성 화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수고하십니다. 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라고 한다면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아울러 상황에 맞는 안부 인사로 추운데, 더운데, 혹은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상황에 맞게 고객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는 말을 건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고객이 저희 어머니가 요양 등급을 받을 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등급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셔서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라며 고객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성 화법은 일상에서의 많은 연습을 해야 고객과의 대화에서도 편안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고객은 직원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친정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정받으셔서 공단에 의뢰해서 요양 등급을 받아보려고 신청했더니 집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도 아버지와 눈높이로 맞추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땡땡땡 과장님 덕택에 아버지가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보다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성응대라 할 수 있는데요. 고객과의 상담 시에 우리는 정성이 담긴 마지막 응대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100-1은 99가 아니라 0이 됩니다. 마지막 응대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스카 영화에서 작품상이나 주연상의 경우도 하반기에 흥행한 영화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최근 기억이 가장 오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상담 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오늘 도움이 되었나요?와 같이 마무리의 표현과 긍정적 표현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고객의 소리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업무 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장기요양 인정서가 무엇이고 등급이 뭔지를 알지 못했는데 땡땡 지역 담당자인 땡땡땡이라는 직원이 차분한 가운데 하나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를 때 바로 연락하면 직접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객과의 상담에서도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 고객은 좋은 상담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사이트에 업무 포털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원격 상담을 요청하여 땡땡땡 상담원께서 저의 현재 문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고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만족하십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만 고객 응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